저희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트랜스포럼은 탄핵 사태가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거짓 선동이 대한민국 지지가 엎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서울대에서 대학 문화 자체가 또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반해서 목소리 내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서울대에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김영중 소장님 모시고 그 인생을 건 진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좌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피켓팅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동아리 이름이 서울대 아나키즘 소모임 검은학, 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름인데,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요사진은 아닙니다. 근데 찾아와서 그 강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친구들이 와서 좀 들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탐라해봄 영화 상영도 하고 김영준 소장님 강연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고맙게 와줘가지고 좀 들어와서 들어라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피켓팅 한 30분 하다가 자기들 영상 찍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강연을 하면서 또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에 재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학부생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 삼촌이 제주도 계신데 저희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트루스 포럼 회원 그 친구의 증조할아버지께서 제주도 남로당의 고위 직책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삼촌이 참 귀하신 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건 잘못하신 거지,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사람들 알려야지 하시면서 탐나의 봄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셔서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또 반가웠던 게 삼촌께서는 이 조카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야, 네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반갑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4.3은 전략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4.3이 민중항쟁이 돼버리면은 여순 반란도 여순 항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구 폭동도 대구 항쟁이 될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 대구는 폭동이라는 얘기 쫙 빠져 있고 대구 항쟁이라는 얘기로 인터넷에 이미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주 4.3이 저희한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로당 지령서, 이 남로당 지령서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 그 제주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한 20년쯤 전에 집에 있는 고무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와라, 그럼 학점 잘 줄게, A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온 문건들을 보니까 제주도 남로당에 지령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남로당의 활동들을 면밀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출판이 되고 나서 좌파에서는 이게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판 책을 다 거의 회수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뜻 있는 분들, 김영준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노력하셔가지고 이걸 또 독립적인 책으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민유격대 보고서, 그 양생돌, 이덕구 사살당했을 때 양생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고하려고 인민유격대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문창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책으로 내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덕구 선전포고문,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청년들한테 있는 그대로 전달되면은 각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4.3 사건이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참 귀중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냐면요, 이덕구 선전포고문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 많이 계실 텐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덕구 선전포고문 자체, 이거요 원래 없었던 건데 확대 과장됐다,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원본 데이터 자체를 왜곡하고 그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외국으로 나가는 사상 관련 자료에는요,
그 매서커라고 나갑니다. 사삼 매서커 이렇게 하고 사삼 학살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주 사삼 평화재단에서 학술재단 하신 걸 봤는데 르완다 학살하고 동급으로 취급해서 다루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티모르 대통령 중에 노벨상 타신 분 계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연설을 하셨습니다. 연설을 하셨는데 연설문에 이거는 김영준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건데 오늘 많은 분들이 CNN 김대중 대통령 연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공선 폭동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좌파에서는 이거 자체를 지금 부정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요. 저쪽 좌파 자료 보면은 이 사람들 지금 왜곡하고 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산폭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팩트체크 이러면서 이거 거짓 이래가지고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딱 그것만 보면은 이거 거짓말이구나. 또 우파에서 또 이상한 틀딱들이 장난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티모르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동티모르 대통령 연설문 보면은 거기에 제주 4.3은 공산폭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나가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제주 4.3과 관련된 그 해외로 나가는 자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윤색돼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이걸 결정하는 게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교육을 방기하고 있었거든요. 방기하고 있었는데 이걸 잡으면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안정환 아시죠? 안정환. 네. 예, 안정환이 뭐 하는 사람이죠? 축구 선수인데 요즘 애들은 안정환을 개그맨으로 합니다. 어린 애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광우병 사태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저희 투르스포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 참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하고 참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광우병 사태를 몰라요. 이게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왜곡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내용이라도 당연하게 느끼는 내용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후배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넘겨주시죠. 우선 제 강의 아까 전에 10분 강의가 아니라 발표 10분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한 장 넘겼네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낼지 모르겠으니까. 사삼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 안타까운 희생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4.3의 희생은 그저 안타까운 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삼폭동을 평정했기 때문에 또 여순 14년대 반란을 평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폭동이 진압된 제주에서 훈련받고 파견돼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건국해낸 건국의 희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안타까운 희생은 반드시 보상하고 기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죽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빠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함족한 사람들의 죽음도 우리가 해석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마을 한 가족 안에서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또 품어야 할 아픔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함족한 사람들을 국가가 희생자로 기리고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정체성의 뿌리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해방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해방되기 전까지 이 정체성의 전쟁, 역사의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기반해서만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이룩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역사무기화 전략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장 넘겨주시죠. History is a weapon 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게 좌파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줘. 시끄러우니까. 예, 마르크스주의 전파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History isn't what happened. 바로 Story of what happened.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역사는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는 일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게 역사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게 역사무기화 전략.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보셔도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역사무기화 전략을 제일 처음에 들은 거는 표병관 선생님을 통해서였는데요. 표병관 선생님은 아버지께서 대구 폭동 주동자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인혁당 사건 때 친구들 아버지께서 잡혀가셔서 사형당하셨고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하고 공산주의 밀봉 교육을 조총련 간부들로부터 직접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1970년대까지 김일성이 일본 비난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 조선이 망한 거는 그 조선 왕조가 그 조선의 주민들을 백성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 일본 우리 경제적으로나 좀 도와주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역사무기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단일 선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다카키 마사오는 아시죠? 네. 예, 박정희 대통령.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다카키 마사오가 한국 조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더 일본식으로 개명했다. 뭐 이렇게 해서 날조한 이야기인데요. 오카모토라는 얘기가 1972년 노동신문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국에서 학자들이 따와가지고 뭐 이정희 대표, 통진당 대표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역사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역사 전쟁은 역사무기화 전략은 사회주의자들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이게 바로 역사무기화 전략입니다. 서북공정, 서남공정 다 성공했어요. 동북공정도 우리가 주역 막지 않으면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우상화, 이거 다 역사무기화 전략이거든요. 근데 역사무기화 전략에 아주 단골로 이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아시죠?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라는 분을 그냥 역사학자로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아까 전에 박인환 변호사님께서 조지 오웰 언급을 하셨는데 조지 오웰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한 빨갱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한 오웰 리스트가 있습니다. 오웰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E.H. 카가 들어있습니다. E.H. 카가 2차 대전 발생하기 전까지 히틀러하고 스탈린 둘 다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역사는 뭐냐, 이 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과거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는 일들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요. 우리 정통적인 역사관을 뒤흔드는 수단으로, 매개체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뭐냐?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 E.H.카의 What is history? 이거 대학교에서 엄청 많이 읽혔습니다. 저도 입학했을 때 이거 막 읽히고 막 그랬는데 변호인 영화에 보시면은 말이 너무 길어지나요? 예, 줄이겠습니다. 변호인 영화에 보시면은 이거 순수한 독서 모임을 탄압했다고 하는데 그때 공부하던 책이 E.H.카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진실에 기반할 때만 우리가 발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게 내러티브 뉴스라는 건데요. 쉐릴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내러티브란 특정한 견해를 부정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스토리 라인이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입니다. 이분이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인데 언론 미디어가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는지를 폭로한 거예요. 지식과 사실에 대한 조작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걸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뭐 거짓말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진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을 고의적으로 편향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를 재고의 필요가 없는 완결된 사건인 것처럼 서술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에 반하는 사실이나 주장은 불법인 것처럼 겁박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 4.3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딱 이 내러티브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당신들을 외톨이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당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목소리 내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제주 4.3도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긴 한데 그냥 다 넘기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제주 4.3이 공산폭동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가려버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국정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그동안 활동해왔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저 한 장군님께서 여사 말씀하신 거 들으시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쌓아오시고 데이터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같이 목소리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제가 오늘만큼 사회자로서 관대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을 받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 밤을 새서 하더라도 그건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실은 항상 전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의 현실이 어렵게 자유민주주의로 예외적으로 건국하고 피를 골짜기를 이루어서 막아내고 땅으로 강을 흘려서 번영을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잠시 막간에 저런 업무들이 작동하지만 그 경험을 우리는 참고 삼아 필요한 업무들을 하나하나 대취해내는데 전개, 밖에 법률과 청년까지 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신의 전쟁을 이끌어가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오늘 모이신 분 그리고 우리 발제한 분들 거기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